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TV입니다. 오늘은 그 유례가 없는 2020년을 보내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금년 3월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만은 그 후 그 발전 과정을 보노라면은 지금까지도 아주 무서운 하나의 전염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 유래를 발견할 수 없는 이런 특별 사태에 대해서 독일에서 느낀 감을 여러분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우리 개인 생활에까지 전 영역을 침투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독일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특별히 심한 타격을 받았는가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첫째는 휴가 문제, 두 번째는 축구 스포츠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습니다만 특별히 독일 사람들과 관계되는 이런 특징적인 분야가, 이 세 분야가 특별하지 않는가. 첫째는 휴가 문제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휴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제가 55년 전에 독일 왔을 때 휴가 하면 그냥 우리는 보통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휴가가 되면은 보통 3주, 심지어는 한 달을 맡아가지고 가족이 일제히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가더라고요. 뭐 마요카도 가고 그란카라니아도 가고 노르웨이도 가고 터키도 가고. 자고로 유럽 사람들은 유럽이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컨티넨트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대륙이다, 이렇게 자랑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일인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년 초에 서로 직장인들끼리 언제 휴가를 가냐고 제비를 뽑는다고 그래요. 그 될 수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가려고 그래요. 가족과 같이 가야 되니까. 가족들이 일정한 지역을 가면은 보통 3주를 머물고 오더라고요. 한 가정이 같이 한 장소에 가서 쭉 쉬다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의 휴가 관습이더라고요.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3, 4세, 5세, 10세 이하의 애들을 데리고 갈 때는 그 애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줍니다. 훗날 좋은 추억도 남기게 해줘요. 그래서 저의 경우도 주로 우리는 함부르크에서 가까운 것이 덴마크인데 주로 그 4살, 5살 우리 아들을 데리고 덴마크 해변가에 가서 한 2주 내지 3주를 묵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지금도 좋은 추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애들에게도 굉장히 정서적인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 훗날 자라나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심지어는 독일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어린 애들을 데리고 쭉 지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당신 애들 이때가 제일 가정으로 행복한 시기라고, 이때를 잘 행복하게 지내라는 말을 제가 누누이 합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이런 가정을 가져서도. 그런 휴가를 즐기던 독일인들이 금년 들어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차단이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받은 것이 관광산업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가 그냥 모조리 중단이 되고 여행 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다 사라지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려고 했던 독일 사람들 경우는, 이 사람들 경우는 마치 1년을 사는 것을 그 휴가 때문에 사는 것처럼 그런 생각까지 하는 독일인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코로나 사태로 특별히 그 독일인들이 타격 주는 것이 축구 스포츠입니다. 사실 독일 하면은 축구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축구는 보통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축구들을 좋아해요. 독일에서 어떤 축구 시합이 있으면 전 독일이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 축구가 이번에 관광객, 이 관중들 없는 가운데 그냥 산별적으로 축구를 합니다만은 그 청중이 있을 때 축구도 신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전혀 지금 사라졌어요. 그냥 반토막이 축구가 된 거예요. 이 축구는 안정한 심판하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는 좋은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것이 스포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페어플레이 했을 때 떳떳하게 공정 이런 축구를 할 때 그 축구가 단순히 축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축구가 예술화가 되더라고요. 축구가 예술화가 돼요. 축구는 단순히 스포츠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포츠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는 엄격한 심판하에서 규율을 지키고 철두철미한 트레이너 밑에서 자기들의 정신, 팀워크, 또 전술 전략 모든 것을 그 합류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결과로 축구가 번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전부가 마비됐어요. 청중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축구는 마치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런 흥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 많은 청중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또 마비가 된 거예요. 자,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만은 오늘이 27일입니다. 24, 25, 26 크리스마스를 지금 어제까지 맞이했습니다만은 과거에 독일의 크리스마스 하면 그래도 그동안에 쭉 텅텅 비었던 교회가 크리스 날만은 사람들이 꽉 찼어요. 교회가 꽉 찼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모두가 다 가정을 중심으로, 이번에 가정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도 제한된 수가 돼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크리스마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게 지나지 않나. 이제 그런 가운데도 제가 보기에는 산별적이나마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특히 TV가 특별히 가정에서 보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해서 그런지 TV 프로그램이 이번에 굉장히 좋았어요. 베토벤의 생애도 중계가 되고 특히 오스트리아의 시시 황후 얘기, 로미 슈나이더, 유명한 로미 슈나이더 배우가 나오는 그 시시 영화가 3시간 걸쳐서 쭉 방영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제가 봤습니다만은 매년 모나코에서 개최되는 이 서커스, 이것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어제 서커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TV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특히 코로나 사태로 희생이 가장 많이 된 지역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요양원입니다. 이 양로원이에요. 여기서 외롭게 지내는 사람, 친척의 자기 직계가족의 방문 없이도 돌아가는 사람이 그동안 많았어요. 그동안 통계에 의하면 독일에 한 2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딴 데 비해서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런 크리스마스,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해를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많은 의미에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도 하게 되고 서로가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또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이런 관계가 어떤 그 중요성도 자연히 인식이 되고
특히 양로원에서 고생하는 늙은이에 대한 사랑이 많이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용한 가운데 지난 이 크리스마스가 어느 해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해가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독일의 바이온텍, 마인츠 바이온텍 회사와 미국의 파이저 회사가 공동으로 지금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2월 27일 독일도 이 주사를 시작을 했어요. 전 EU에 공동으로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같이 주사를 맞더라고요. 어떤 형태의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형태의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희망의 원칙. 에른스트 브로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 철학을 하면서 이것이 그 후 독일인들에게는 하나의 해화에서도 가끔 나오는 Das Prinzip Hoffnung, 희망의 원칙. 그래서 2021년을 우리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코로나를 제거하는 가장 큰 희망은 역시 백신. 이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가. 제발 모든 분야에서 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다시 2021년이 다시 시작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삶의 의의가 무엇이냐, 국가 간의 관계가 무엇이냐, 또 지구 공동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해주는 그런 해가 되지 않냐. 비록 다사다난했던, 그야말로 상대방이 마치 적같이 여겼던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크리스마스 준 의의가 굉장히 컸다고 저는 보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뭔가 2021년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좋은 해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실망을 해서는 안 돼요. 희망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또 둘이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도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또 격려하는 얘기, 이런 얘기로 우리가 새해를 맞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오늘 2020년 제 유튜브를 끝을 냈나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또 새롭게 저대로 뭔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께 선을 보일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